전국에 3세부터 5세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거, 이 과정의 돈을 누가 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간의 토론마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건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 한국보육진흥원장을 지내신 박숙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계청장을 역임하시고 서강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인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박 원장님, 네. 이 누리과정이 뭡니까? 예, 누리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2012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1년 5월 달에 국무총리가 발표하실 적에 5세 아이에 대해서, 즉 초등학교 취학하기 1년 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5세 아이에 한정해서 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 하던 것이 2011년 말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5세아는 거의 안 다니고 0세에서 2세 아동이 주로 다니는, 약 가정어린이집 원아이의 95%가 0~2세 아동을 영아를 주로 돌보는 그러한 원장님들이 이제 거대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5세아만 전 계층에 대해서 보육비를 전부 다 국가가 지원을 하니까 0세에서 4세까지는 어떤 혜택이 그때 당시는 소득하의 70%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12월, 그러니까는 그 2011년 12월 말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0~2세 무상보육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0~2세는 전계층 무상보육, 그 다음에 5세야 누리과정으로 무상보육, 이렇게 되니까 3~4세가 공백이 생긴 겁니다. 3~4세는 70%까지만, 소득하의 70%까지만 지원해 주니까 1월 달에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휴원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8일 그 막 휴원이 되고 뭐 굉장히 어수선할 적에 1월 18일 날 그 위기대책 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기술부 행안부 복지부 이 정부 부처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위기대책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발표사항을 했는데, 그때의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도 전부 다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5세아를 대상으로 도입이 됐다가 20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돼서 3세에서 5세까지의 그 무상 교육, 보육 통합된 그러한 과정을 하는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네, 3세부터 5세 유아들한테 표준화된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주자. 이게 이제 누리과정인데, 그 과정상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배경을 보면 선거가 좀 작용한 것 같군요. 그렇죠.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이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무상 시리즈 그 같이 편승해가지고서 무상 보육에 이 완성을 한다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보육 시리즈를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무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취지는 좋고 뭐 우리 모두가 무상은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시끄럽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중앙교육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서로 돈을 안 되겠다라고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인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 재정 문제를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지방 재정은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냥 원래 이제 중앙정부 같은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교육 재정인데, 그 교육 재정 중에서도 교육 재정이 이제 또 나뉘는데, 그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75% 되고요. 나머지 25%는 이제 지자체에서 지방세나 아니면 소득세나 이런 걸로 전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교육청은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고 쓰는 집단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아껴서 쓸 거냐, 아니면은 누리과정은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는 못하겠고 돈을 주면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실갱이가 지금 결국 진행 이제 중인 거죠.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거 그렇습니다. 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법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구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누리과정을 실제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소관법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약 43,0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다릅니다. 근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쓰게끔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의 예산은 급한 대로 편성할 수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거는 우리 소관 그 어린이집이 아닌데 그거는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내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되고 있고요. 그럼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교육부고 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누리과정을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다. 복지부죠. 근데 교육부는 유치원은 우리 책임이지만 예. 어린이집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런데 이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에 들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의 교육부 산하죠. 관할한 거고요. 예. 그래서 초창기 2004년 만들어질 적에는 취학 직전 1년만 과정을 하는 걸로 했다가 2013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취학 전 3년을 하는 걸로 유아교육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교육부 관할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하에 그 유보 통합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다. 라는 걸로 해서 2016년 금년 말까지 이게 이제 14년, 15년, 16년 3단계로 거쳐서 통합이 되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인실 교수께서는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의 협조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부처 이기주의도 좀 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권한 싸움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때는 내 일이 아니고 돈을 받을 때는 본인의 권한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보태면 2011년도에 이걸 이제 도입을 할 때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 2004년부터 저희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걸 해서 5년간 이렇게 미리 보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정한 거에 의하면 1년에 한 3조 정도 지방 재정 교부금이 더 들어와서 이게 가능할 거로 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2012, 13부터 쭉 저희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저성장을 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세수 결손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그 세수 결손이 지방 재정 교부금 관련한 결손이 거의 한 10조 가량 돼서 지방 정부가 한 거의 6조 원의 지방채를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지방 교육청에서 우리는 이런 돈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런 약간 그런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계를 조금 이제 잘못하고 그동안 세수 결손이라는 게 거의 제가 재정학자로 오랫동안 봤지만 이게 아주 최근 몇 년 사이 현상이어서 적응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성장으로 가면서 생각지 않았던 세수 결손 문제도 있고 그것이 이제 지방 재정에까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11년도에 왜 합의를 했냐면 애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재정 그러니까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경직성 경비로서 뭐 선생님들 월급도 있고 이런데 애들이 주니까 경비가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이 주는 것만큼을 이제 그 5세 교육으로 해서 그 시설도 활용하고 선생님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사실은 지방교육청도 같이 동의를 해줬던 겁니다. 돈을 이제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지방교육청의 이제 분들이 지방 재정 교부세율을 적어도 한 4에서 5%는 올려주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것을 믿고 그거 가지고 해결된다 이렇게 봤죠. 봤는데 경제가 나빠지고 그래서 세금이 덜 거치고 그 세금의 일부가 이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내국세의 20.27% 이게 이제 나가는데 내국세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나갈 수 있는 교육 재정 교부금도 줄고
그 돈이 이제 모자라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건데 결국 이제 지방교육청은 그러니까 돈을 내가 충분히 받을 줄 알고 다 합의했는데 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야 이거 나 이거 못해 지금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이제 교육감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합의해준 교육감하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교육감들이 나는 직접 합의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청도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그렇죠. 전임자 약속한 건 난 모르겠다. 네. 이런 입장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결국은 중앙정부 입장 이것은 이미 룰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 룰대로 니들이 해라 이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법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3년간 그 취약전 3년간의 누리과정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 그 지원 대상은 그 교육기관을 뭘로 정했냐면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기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사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 유아교육법을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제 돈 문제가 있고 부처 간의 이주의 문제가 섞인 건데 예.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네. 이 크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네. 지금은 내국세의 20.27%인데 네. 이걸 좀 올려달라. 이런 게 그렇죠. 이제 지방교육청들의 입장인 것 같고 네. 거기에서 뭐 5%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1%만 올려도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중앙정부의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세금을 가지고 중앙정부도 쓰고 지방정부도 쓰고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다 지금 결국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교부세를 올려주면 그러면 그만큼 중앙정부가 돈을 어서 또 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로성 게임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누리과정에서 무슨 어린이를 상대로 이렇게 볼모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마음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이 그럼 다른 걸 줄이면 또 그 줄이는 대상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이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선거철도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이거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아마 할 거고 다니면서 다 약속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추가로 돈을 솔직하게 얘기해 돈이 없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걷어서 해주든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양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라. 그리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이자나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 흐름이 안 좋고 그래서 네. 무슨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면 몰라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면 세금은 덜 거칠 것 같은 네. 그런 지금 모양새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야당의 주장을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거다. 네. 근데 왜 당신 공약을 안 지키냐? 예.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보시면.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사항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실 도입된 것은 2011년 5월에 국무총리가 발표를 해서 12년 3월부터 도입을 한다고 한 거고요. 5세아 과정은. 근데 11년 말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희세 무상보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희세는 무상보육이고 5세아도 무상보육이고 3, 4세아는 소득하의 70%만 그때 당시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3, 4세아를 돌보는 어린이집들이 또 엄청나게 거센 항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2013년부터 3, 5세까지 다 한다고 이미 다 얘기한 거. 이건 대선 공약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공약에 한 것은 이제 그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은 그동안은 영희세 저소득층만 줬거든요. 이거를 전 계층에 다 같이 5세까지 주는 걸로 해서 0세부터 5세까지는 국가가 모든 보육을 책임진다 해서
국가의 공보육 책임성을 강조한 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그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을 보면은 누리과정이 공약사항이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한 것이지 누리과정은 그 이전에 이미 벌써 확정돼 있었던 개념적으로 거죠. 누리과정 그 자체에 대한 공약은 아니지만 네. 무상 보육을 확대한 것은 분명히 공약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부는 책임이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예, 볼 수가 예. 이제 네. 있겠는데요. 네. 그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그 누리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일반 사람의 경우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내각 그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약간의 서로 그 견해 차이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정무수석이 뭐 또 중간에 뭐라고 그랬고 그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이해하셨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돈을 다 내려 보냈는데 왜 다른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인 것처럼 지방 그 교육 자치라는 면에서 교육재정 교부금과 플러스 이제 그 내려보낸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은 교육이 아니다. 복지니까 따로 더 달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방자치라는 차원에서 이걸 길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면서 지방이 스스로 이걸 하게끔 재원을 넘겨주자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한 10년 데이터를 쭉 봤더니 그게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도 오히려 지방 쪽이 더 줄고 있고요. 한 5% 정도로 과거 10년 동안 한 5.5% 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중앙은 한 9% 정도 늘었고요. 또 세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가 좀 후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방 그 교육재정 자치에 대한 교육자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복지 분야, 교육 분야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누리 과정에 대한 이해 네. 그 자체가 네. 복지로 보는 분들이 있고 네. 교육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육에 그렇죠. 관한 예산을 다 보내줬는데 그건 교육이지 그렇죠. 이거는 누리 과정은 복지에 속하는 거니까 아니다. 네. 이리 생각해서 또 혼선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면이 있군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2013, 14, 15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 결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이제 드디어 결손이 아니라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교부금을 받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에는 세수가 괜찮았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2016년에 관한 거거든요. 아니요, 2015년부터 계속 논란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만 있는 게 금년에 아닙니다. 이게 더 심하게 네. 그렇죠. 이제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수가 넉넉한데 아니 왜? 많이 넉넉한 건 아닌데요.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번 교육부 그 차관이 그런 걸 또 밝혔는데 올해 한 그 지방교육부금이 작년보다 올해 한 1조 8천억 늘을 것 같고요. 또 전입금도 한 1조 정도 늘어날 거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세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좀 아꼈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중앙정부를 보는 거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통계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얼마든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네. 그런 분야인데 네. 그게 서로 지금 명확하게 이 의견 일치를 못 보는 좀 답답한 통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예산이라는 걸 짜고 나니 결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짤 때 생각했던 중앙정부가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생각했던 그 경상 그 GDP 증가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세수 축의 결손이 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추계는 결손 났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게 의하면 네. 예상보다 더 많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은 그래,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 그러니까 2015년은 그랬는데 그 전에는 계속 8조 원, 10조 원씩 결손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놀래서 네. 금년에는 좀 돈이 있는데 네. 계속 모자랄까봐 또 좀 염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근데 올해는 이제 지방교부금이 더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작년에 좀 남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다 곱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는데 네. 어떻든 지금 오늘 현재 이게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 임시적으로 4월까지만 지금 다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해 놨죠. 그래서 계속 불안한데 예. 어떻든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잘 해결하면 뭐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먼저 아까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걸 합하면 네.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해결 방안이라는 게 아까 유보 통합을 얘기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행정기관을 그 누리과정을 하는 데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0~5세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하는 것은 교육부 쪽에서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0~2세, 이건 이제 복지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산하로 그대로 남겨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법이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통합된 부처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세, 5세하고 0세, 2세를 분리하자. 0세, 2세는 복지 쪽이니까, 복지 쪽이니까. 3세, 5세는 교육부로 가고. 예. 그렇게 되면 재정 문제가 좀 완화됩니까? 그런 완화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있는 돈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거고요. 잠깐 조금 저기 보충 설명해야 될 거는, 어린이집이 이제 유아교육법상 한 건데 지방재정교부금법상의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그 국무회 여러 가지 시행령에다가 바꿨어요. 지방재정교육법상이다. 이로 넣은 거죠. 예, 네. 어린이집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예. 이게 경직성 경비고 의무지출이다. 그 지방재정교육 교부세법 안에 이렇게 이걸 해서 그러니까 지방재정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죠. 교육교부금법 상에 어린이집도 그 비용으로 쓰는 대상으로 넣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넣습니다. 이거는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방교육청 보고 그 법에 의하면 니들은 그거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입장인데, 그렇죠. 지방 교육청들은 네. 그거는 시행령일 뿐이고 네. 본래 법은 그게 아니다. 예.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치원 예산은 자기네가 편성을 해도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을 못 하겠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로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제 정치 쪽은 뭐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사실 네. 뭐 답답하지만 뭐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네. 제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네.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뭐 교부세율을 올려달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좀 고치면 이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있어서 정부가 아마 이미 작업에 이제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 법 자체를 바꿔서 그 법안에다가 아주 명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시행령만 이제 국무회에서 바꾼 그런 결과니까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주면 알아서 그 내에서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잘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3세에서 5세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이제 상황이어서, 그러면 법을 아주 바꿔서 아주 명시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교육자치의 정신에 좀 위반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지 않겠느냐.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만약 그렇게 법을 고쳐서 시행령 가지고 안 되니까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 차이는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거고,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이런 거 법안 다 통과되려면 뭐 어떤 거는 10년도 돼도 안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아마 뭐 성격이네요.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로 같은 류의 논란이 또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그 가정 양육 수당이라는 게 있고, 아동 수당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도 지금 이게 이제 전업주부조차도 아이들을 이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아동 수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많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시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정 양육 수당,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수당을 0세아는 20만 원 월, 그다음에 1세아는 15만 원, 그리고 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계층에, 그러니까 소득하고 상관없이요. 이렇게 죽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2013년에 이렇게 확 퍼지게 된 것은 2012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적에만 무료로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 보내면 손해나는 것을 전부 다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OECD 국가에서도 나온 걸 보면은 0세에서 2세까지 이렇게 영아들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가정에서 가정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30% 수준을 넘지 않는 게 시설 보육의 수준이 30%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그런 그 논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50%를 넘거든요. 지금 이제 무상보육이 생기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미 양육수당으로 주는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양육수당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아동수당의 형태로 바꾸고 어린이집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한부모면서 일하면서 아이를 맡겨야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육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무상이란 말은 매력적이고 무상이라고 하면 표를 찍게 돼 있는데 네. 결국 이것도 무상보육이라는 네. 그 정치적 카테고리 요 속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사전 점검이 별로 없이 일단 시행하고 네. 이제 문제가 나타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렇죠. 돼버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서 저기 국가재정 운용 계획도 만들고 탑다운 제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 관련한 레귤레이션을 룰을 만들어가지고 룰을 지켜나가도록 해왔는데 지금 누리과정이 대표적으로 그런 룰을 무시하고 재정을 돈을 더 쓰는 쪽으로 지금 계속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를 약속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찍어주는 게 우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네. 참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지금 1200조 수준 이미 돼버렸죠. 기업도 어렵습니다. 국가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뭐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합니까? 무상이라는 거 우리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누가 무상을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이 누리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무상에 대한 생각 우리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누리 과정 이것은 3세, 5세 우리 아이들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